이번 시간에는 컨커런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컨디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컨디션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우게 될 더 상위 레벨의 C++ 컨커런시 개념에서도 사용이 되고 프로듀서 컨슈머 패턴에서도 사용이 되니까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컨디션 베리어블의 기초 동작 원리와 문법에만 집중하고 이에 대한 응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우선 컨디션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목적은 하나의 thread에서 다른 thread로 신호를 보낼 때 사용돼요.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모호한데 CPP 레퍼런스에 정의된 컨디션 베리어블을 읽어볼게요. 컨디션 베리어블 클래스는 Synchronization Primitive이다. 이는 thread를 블락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until, 그러니까 다른 thread가 shared variable을 수정하고 컨디션 베리어블에게 notify 할 때까지 thread를 블락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이를 그림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처음에 두 개의 thread가 있어요. 이 중 하나를 wait thread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signal thread라고 부를게요. wait thread는 그 thread의 진행 과정 중에 컨디션 베리어블의 wait 함수를 만나면서 블락 상태가 돼요. 이때 만약 다른 thread에서 두 thread 사이에 공유가 되는 shared variable을 수정하고 컨디션 베리어블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낸다면 블락 상태에 있던 wait thread는 신호를 받고 이 바뀐 shared variable을 체크한 뒤 그 조건이 만족되면 해당 thread를 계속 진행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이는 CPP 레퍼런스에 나온 설명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긴 할 텐데 일단 기본 동작 원리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샘플 코드부터 작성해 볼게요. 샘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include부터 추가할게요. 먼저 wait thread에서 실행할 함수 void wait function을 정의하고 signal thread에서 실행할 함수 void signal function을 정의할게요. 메인 함수에서는 wait thread와 signal thread를 생성해서 각각의 함수를 실행시켜요. 메인 함수에서는 이들의 실행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프로세스를 종료해요. 이제 이번 영상의 주제 컨디션 베리어블을 사용할게요. 글로벌하게 std condition variable cv를 정의해요. 바로 wait 펑션 함수 안에서 아까 그림에서처럼 cv에 wait 함수를 넣어줘요. 그럼 wait thread가 cv.wait 함수를 만나면서 블락 상태가 될 거예요. 바로 이어서 블락된 wait thread에 시그널을 보내주기 위해서 시그널 펑션을 임플리멘테이션 할게요. 이는 컨디션 베리어블 오브젝트에 notify one 함수를 통해서 구현 가능해요. 아직 코드는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기본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를 다시 설명하자면 wait thread와 signal thread를 만들었어요. wait thread는 cv.wait 함수를 통해서 블락 상태, 즉 thread의 진행이 멈추었고 이 멈춘 thread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thread에서 시그널을 받아야 해요. 그 시그널은 notify one이라는 함수를 통해 줄 수 있어요. 이를 빌드를 하면 이와 같이 컴파일레이션 에러가 나타나요. 그 이유는 컨디션 베리어블의 wait 함수에 제대로 된 함수 아규먼트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CPP 레퍼런스로 돌아와서 wait 함수를 읽어볼게요. 컨디션 베리어블의 wait 함수 같은 경우는 그 함수 아규먼트로 unique lag을 받아야 해요. 왜 wait 함수에서 unique lag이 필요한지는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해당 함수 인터페이스를 따라줄게요. cv wait 함수 바로 이전에 std unique lag, std mutex, mutex lag을 걸어줄게요. 이어서 해당 lag을 걸어주기 위한 mutex가 필요한데 이는 전역 변수로 정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unique lag을 컨디션 베리어블 wait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겨준다면 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빌드가 돼요. 참고로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는 완벽하게 틀린 코드예요. 어쨌든 이 틀린 코드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아웃풋 메시지를 추가할게요. wait 함수 안에서는 std cout wait라고 출력을 해주고 wait 함수의 종료 부분에서는 rerun이라고 출력을 할게요. 또 시그널 펑션 함수 앞에는 signal이라고 출력할게요. 이렇게 완성이 된 코드를 다시 설명하자면 wait 펑션을 실행시키는 wait thread는 wait라고 출력을 한 뒤 컨디션 베리어블의 wait 함수를 통해 블락 상태로 넘어가요. 이를 깨우기 위해서 다른 thread에서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이는 시그널 thread의 컨디션 베리어블 notify one 함수를 통해 구현하였어요. 그럼 이 시그널을 받은 wait thread는 블락 상태에서 깨어난 뒤 rerun이라는 아웃풋 메시지를 출력해요. 해당 코드를 빌드해서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wait thread에서 출력되는 wait, 시그널을 보내기 전에 출력하는 시그널, 블락 상태에 있던 wait thread가 시그널을 받고 깨어난 뒤 출력하는 rerun이 순차적으로 프린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왼쪽의 코드는 틀린 코드예요.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실행을 하다 보면 시그널과 웨이트까지만 출력이 된 채로 프로세스가 무한 대기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컨디션 베리어블을 사용할 땐 뮤텍스와 shared variable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방금과 같이 프로세스가 웨이트에서 계속 멈춰 있는 이유는 lost wake up 때문이에요. lost wake up은 말 그대로 wake up을 잃어버린 것인데 wait thread가 wait 함수를 통해 대기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시그널 thread에서 먼저 한참 전에 시그널을 보낸다면 해당 시그널은 wait thread가 블락 상태로 넘어가기 전에 도착을 하였기 때문에 wait thread는 영원한 블락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thread 간의 공유가 되는 컨디션, 다른 말로 shared variable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shared variable을 여러 thread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뮤텍스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이러한 복잡한 메커니즘이 필요한 다른 이유는 spurious wake-up, 가짜 wake-up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을게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 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고 구글링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컨디션 베리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디션으로 사용할 shared variable, 그리고 이 shared variable을 보호하기 위한 뮤텍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를 이용해서 바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shared variable, 다른 말로 컨디션으로 사용할 boolean flag를 글로벌 변수로 정의할게요. 이 ready flag는 두 thread에서 동시에 접근하기 때문에 뮤텍스로 보호해줘야 해요. 먼저 시그널을 보내는 부분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건데, notify1이라는 함수를 통해 시그널을 보내기 전에 데이터가 준비가 됐다, 무엇인가 준비가 됐다라는 뜻의 ready flag를 true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이는 뮤텍스를 통해 보호를 해야 하니까 std lock guard, 그리고 notify1까지는 보호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스코프를 제한시켜요. 이제 wait 펑션 함수 안에서는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다는 ready flag를 읽어야 하는데, 이를 읽기 위해서는 mutex lock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wait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unique lock을 생성했어요. 그럼 ready flag가 false일 때만, 그러니까 데이터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만 cv wait 함수를 통해서 대기 상태로 빠지면 되니까 while 문을 통해서 ready flag가 준비가 됐으면 바로 이 리전으로 flag가 false일 때는 wait가 되게 만들면 돼요. 이제 while loop 아래쪽은 unique lock으로 보호가 되는 critical section이에요. 조금 복잡해졌는데 일단은 빌드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전과는 다르게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종료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wait 함수와 signal 함수 사이에 시그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mutex lock이 언제 걸리고 풀리는지 한 줄씩 알아볼게요. 처음 wait 함수에서 mutex lock을 걸고 ready flag를 읽어요. 만약 ready flag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thread는 wait 함수를 통해 블락이 되는데, 이때는 lock이 되어 있던 mutex가 다시 release 돼요. 그러니까 wait 함수는 cv wait를 통해서 블락이 될 때 mutex lock이 해제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떤 함수가 블락 상태로 빠지면서 lock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해당 mutex는 어떠한 thread도 다시 재획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베리어블의 wait 함수를 통해서 넘겨진 mutex lock은 해제가 돼요. 이어서 블락 상태에 있던 thread가 대기 중에 시그널을 받는다면 이때는 다시 mutex lock을 획득한 후 while 문 안에서 깨어났으니까 ready flag를 체크한 뒤 해당 shared variable, 해당 컨디션이 만족이 되면 while loop를 벗어나면서 그 다음 코드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컨디션 베리어블을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하는 이유 중 하나로 spurious wake-up, 가짜 wake-up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 가짜 wake-up이 일어난다면 ready flag가 제대로 셋이 되지 않았음에도 블락되어 있던 wait thread가 깨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해당 thread가 깨어나더라도 ready flag가 셋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while loop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wait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wait 상태에 있던 thread가 시그널을 받고 정상적으로 깨어나면서 mutex lock을 잡았던, 아니면 처음부터 ready flag가 셋이 되어서 while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이 아래쪽 부분은 unique lock으로 보호를 받는 critical section이에요. 만약 이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unique lock을 explicit하게 unlock해줘도 돼요. 그렇다면 이 뒷부분은 mutex로 보호받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while 문이 보기 싫으시다면 condition variable, wait, lock과 이러한 방법으로 wait 함수의 두 번째 아규먼트로 람다 함수를 넘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condition variable의 wait 함수, 인터페이스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wait 함수의 두 번째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unique락 다음으로 넘겨주는 아규먼트를 predicate라고 해요. 이는 우리가 이전에 만든 while을 사용한 코드와 같은 의미인데 해당 predicate가 true일 때만 wait 상태가 풀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에 대한 내용은 이 두 번째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어서 시그널 쪽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컨디션 베리어블에 시그널을 보내기 전에 락 가드를 사용해서 쉐어드 베리어블을 보호하였지만 이를 유니크 락을 사용해도 돼요. 그럼 스코프를 없애고 notify 1을 하기 전에 락을 릴리즈 해주면 될 거예요. 또 지금 코드에서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notify 1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시그널을 하나만 보냈는데 컨디션 베리어블에는 웨이팅 중인 모든 트레드를 한 번에 깨우는 notify all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함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웨이팅 트레드가 여러 개인 경우 한 번에 모든 트레드를 깨우는 게 가능해요. 물론 모든 트레드가 동시에 시그널을 받아서 다 같이 깨어나더라도 그 깨어난 트레드가 뮤텍스를 락을 하고 컨디션을 체크하고 크리티컬 섹션까지는 오직 하나의 트레드만 진행 가능하다는 점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컨디션 베리어블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모두 이해하셨을 거예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컨디션 베리어블을 사용한 조금 더 실제적인 예제, 프로듀서, 컨슈머 패턴을 사용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어려운 내용 이해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